음식의 생명은 깊은 맛. 깊은 맛을 낼 줄 아는 식당이 진짜 맛집이죠.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 뉴스를 깊이 있고 맛깔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 정치 맛집입니다. 이번 주도 깊은 맛을 보여주실 네 분의 요리사 소개합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자 맥 정치사회연구소의 서용주 소장,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기인 사무총장까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번 주에 상이 그냥 풍성해요. 저희 그 담당 PD하고 네 분이 논의하실 때 도대체 어떤 걸 빼고 어떤 걸 상에 올릴지를 고민하는 것도 이번에는 좀 오래 걸렸다는 이야기가 드릴 정도로 풍성한 이슈 상차림 하나하나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박원석 셰프부터 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네. 박원석 셰프님.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는 조국 장동혁의 의기투합입니다. 자, 조국 장동혁 의기투합 영상 보시죠. 저는 토론 장동혁 대표가 하자 그러면 할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정식으로 하자 그러면 할 생각이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와의 토론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와 저와의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에 정청래 대표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자, 이게 주말 사이에 나온 발언들이에요. 조국 대표 그리고 장동혁 대표 이야기를 차례로 들어보셨는데 뭐 얘기하시려는지 알겠어요.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김근식 셰프님. 예, 제가 가져온 오늘의 메인 요리는 마이웨이 정청래. 마이웨이 정청래 하면서 사진을 가져오셨는데 정청래의 알콩달콩. 이게 이제 정청래 대표 SNS예요. 아, 뭐라고 썼느냐. 권리당원 강화. 당무위 의결. 이재명 1인 1표 열망 큰 건 사실.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선거 1인 1표제 더 미룰 수 없는 당내 민주주의 과제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게 당원 주권 시대로 화답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당시부터 1인 1표제는 어떤 수건 사업이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걸 갖고 오셨네요. 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서영주 셰프님. 네, 저는 국민의힘 링 밖으로 퇴장각. 국민의힘 링 밖으로 퇴장각 하면서 가져오신 영상은 주말 영상 가져오셨어요? 그렇습니다. 들어보죠. 이재명이 저의 목을 비틀어도 반드시 이재명의 재판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장 대표님 목 쉬실 것 같아요. 네. 너무 굉장히 열렬하게 열성적으로 주말 당일 집회를 이끄는 모습. 네, 퇴장 직전입니다. 퇴장각이라고 이름 붙여서 갖고 오셨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번에는 이기인 셰프님.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는 패스트트랙 1심 선고가 남긴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1심 선고 얘기도 이게 안 해볼 수가 없죠. 가져오신 사진은 나경원 의원이 그 패스트트랙 1심 선고 직후에 법정을 나서면서 찍은 사진 가지고 오셨네요. 네. 요거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려는 거예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네 개의 이슈를 던져주신 네 분의 셰프, 그 수수께끼를 하나하나 지금부터 풀어보고 본 방송에서 못 다 푼 건 댓글쇼까지 쭉 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박원석 의원이 가져오신 이슈 조국 장동혁 의기투합. 대장동 토론 얘기죠? 아니 일단은 저는 이 토론이 한번 열렸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뭐 정치를 토론을 통해서 이견을 조정하고 해소한다는 거는 환영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하고 누구의 토론이든 열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정치적 셈법들이 너무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한동훈 전 대표가 전직 법무부 장관 모두에게 토론 제안을 했는데 모두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는 약간 지금 정치권에서 국민의힘의 볼드모트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 왕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제안을 받았던 조국 그 대표가 그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장동혁 대표라면 토론하겠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는 당대표인데 한동훈은 지금 뭐 당직도 없는 그냥 뭐 개인 아니냐. 내가 왜 거기랑 토론해야 되냐 이 얘기예요. 심하게 말했잖아요. 공천이나 받고 와라라는 식으로. 네, 근데 이제 속내는 그와 조금 다른 거죠. 어쨌든 한동훈과의 토론은 좀 피하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한동훈 왕따 시키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한동훈 왕따를 함께 시키고 싶어하는 장동혁 대표한테 은근슬쩍 넛질을 한 겁니다. 팔꿈치로.
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속마음이 통했다?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사실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이 항소포기 국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비해서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마이크가 큰 마이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이 좀 가려졌었어요. 근데 조국 전 대표가 옆구리를 살짝 이렇게 건드려 주니까 받은 거죠. 나랑 토론하자. 근데 이제 조국 대표랑만 토론하기에는 제1야당 대표가 면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함께 하자. 이렇게 얹었어요. 근데 저는 민주당에서 이 토론을 안 받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완전 긁어부스럼이거든요. 꺼져가던 불을 왜 다시 불어가지고 살립니까? 대장동 불을. 네. 그러니까 이제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요즘 이제 메시지 파워가 약해졌으니까 뭐라도 어쨌든 메시지 파워를 높일 수 있는 걸 하고자 하는데 민주당은 왜 이 이슈를 건드려가지고 쓸데없이 이런 분위기일 거예요. 조국 대표에 대해서 좀 부글부글할 거다. 아니 그래서 정청래 대표까지 참여하는 토론은 성사 안 될 텐데 아하. 그럴 경우에 과연 조국 장동혁 토론이 열릴 건가? 아니 저는 열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 번씩 좀 돌죠. 합니까? 한 번씩 돌죠. 틀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일단 정청래 대표가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를 한번 돌죠. 자, 박 의원은 안 받으신다 했고 서영주 소장님 당연히 안 받죠. 당연히 안 받는다. 이기인 총장님 당연히 안 받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안 받겠죠. 안 받는다. 그렇다면 정청래 대표를 제외하고 조국 장동혁, 네. 장동혁 대 조국 이자 토론은 성사가 될 것인가? 박원석 전 열릴 의원. 것 같은데요? 서영주 소장. 당연히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하겠죠. 그러니까 둘 다 장동혁 대표도 하겠죠. 한다. 네. 이기인 저는 총장. 성사 안 될 것 같습니다. 성사 안 된다. 김근식 교수님.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안 된다. 네. 이거는 이제 딱 와서 왜 2대 또 1로. 꼬리를 근데 빼? 왜 꼬리 피는 게 아니라 근데 왜 될 수밖에 장동혁은 핑계를 없냐면 찾아가지고 안 하겠지. 둘이 비슷해요 정치 상황이. 장동혁, 조국 두 대표의 상황이 네. 비슷하다? 이 조국 대표는 당 밖으로 존재감이 사그러들고 있고 장동혁 대표는 당 안에서 존재감이 사그러들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정치 상황에서의 주목도를 높이려면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서로 간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것이고 대장동 항소 포기 이 이슈는 죽은 이슈예요. 근데 이 죽은 이슈를 가지고 왜 이걸 꺼내들어서 토론회를 하냐? 저는 조국 대표가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봅니다. 결국엔 이거는 메시지의 파워보다는 메신저가 국민들한테 외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이번에 이제 대표가 됐고 본인의 존재감을 세우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민주당 입장이 굉장히 불편하죠. 껄끄러운 거예요 지금. 아니 이미 이 이슈를 그냥 지나가는 이슈로 두려고 하는데 네. 그 옆에 있던 옆에 집 사람이 이거를 자꾸 대장동 항소 포기를 민주당도 아니라 본인이 왜 나서서 하냐 그거예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얼씨구나죠. 사실상 조국 대표 정도면 내가 가서 좀 한번 붙어볼 만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볼 거고 거기 가서 조국 대표 얘기하겠어요?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고 민주당 얘기하겠죠. 그렇군요. 그 판을 깔아준 게 조국 대표예요. 정무적으로 꽝입니다. 꽝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조국 대표에겐 좋겠으나 민주진영 내에서는 불필요한 논쟁을 계속 불을 때우는 자기 정치를 위해서 불 때우는 그런 거라서 좀 굉장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도 아쉽고 당내에서도 불편하다. 저는 이게 이왕 말 나온 김에 박원석 의원 말대로 정치권의 토론 문화를 다시 좀 환기시킨다는 의미에서 정청래도 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이준석 대표도 하고 싶어 하잖아요. 2+2로 하고 싶어 하는. 이준석 대표도 하고 싶다고 어제 의사 표현했죠. 대표가 직접 의견을 낸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 최고위원 차원에서 차라리 2대1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2대2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장동혁도 조국이랑 둘이 막이면 좀 체급이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청래를 끼워 넣을 건데 정청래 대표는 또 지금 소영주 소장이 본심을 드러낸 것처럼 이게 죽어가는 이슈인데 뭐하러 키우느냐 부담스러울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세 명이 다 이해관계가 다르면 성사가 안 되거든요. 이때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내가 조국은 맞겠다. 그러니까 정청래 들어와라. 뭐 이렇게 해서 좀 이슈를 좀 키워서 2+2 하는 김에 대장동 항소 포기 토론만 하지 말고 아니 여야 대표 회동이 되잖아요. 네 대표 명이. 회동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 정치가 다 죽어가지고 대화와 타협이 다 실종됐는데 그 토론 기회로 만나서 토론도 하고 여야 대표 회동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쓸데없는 일을 왜 해요? 아니 계엄 민주당은 쓸데없다 생각하는데 계엄 1주년도 다가오니까 계엄 토론 우리 정치 어디로 갈 거냐? 거기서 여야 대표 회동은 계엄 이야기도 하고 또 뭐 그 검찰 탄압 이야기도 하고 10시간 특집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거죠. 토론
토론은 뭐 이야기를 애초 시작이 항소 포기에 관한 거였으니까 대표직 걸고 하면 좋겠네. 지는 쪽이 물러나기. 국민투표 해가지고 매우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매우 봐요. 이상적인 말씀이시긴 한데, 근데 전 장동혁 대표가 되게 정무적 감각이 꽝이라고 좀 보는 게 왜요? 아마도 정청래 대표가 끼어드는 걸 고려해가지고 그걸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 보여요. 괜히 긁어부스러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또 죽은 이슈이기도 하고. 근데 조국 대표가 사실 지방선거 나서면서 이제 국민의힘 영성 만들겠다라는 목표로 좀 나서고 있어요. 근데 저렇게 토론 제안회가 장동혁 대표 받아버리면 네. 107석의 국민의힘이 12석의 조국혁신대가 지금 동급이라는 것을 스스로 좀 입증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도 아마 정청래 대표가 들어올 줄 알고 받은 것 같은데 안 들어온다면 받을 이유가 없죠. 정청래 대표가 결국은 키맨이 될 거다. 그렇죠. 정청래 대표 없는 이자 토론은 성사되지 않을 거다. 아니 저는 조금 달리 보는데 네. 어찌됐건 뭐 이게 이제 토론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그런 어떤 공학적인 계산 우리가 뭐 조국혁신당 12석밖에 안 돼 동급이냐 이런 류의 정무적 판단도 작용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이슈가 전개되는 내내 네. 장동혁 대표가 장외에서 마이크 잡고 핏대 세우는 것 이외에 이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여 투쟁을 하는 그런 메신저로서의 전달력이 굉장히 약했어요. 한동훈 대표한테 가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도 법률가예요. 판사 그럼요.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입니다. 저 이슈에 대해서 할 말도 있고 충분히 말할 능력이 돼요. 근데 이제 메신저 파워가 약해가지고 가려져 있었는데 오히려 그걸 이제 반전의 계기로 삼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조국 대표도 제안은 했지만 이걸 가지고 계속 토론하려고 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민주당 눈치가 별로 안 좋아요. 눈치 없이 좀 아까 서영주 소장 얘기하는 거 보세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조국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 누구도 감히 이렇게 얘기 못했어요. 감히? 근데 이제는 굳이 감히까지. 하려면 열심히 해보세요. 화이팅. 뭐 이런 싸늘합니다. 화이팅 뭐 이런 분위기예요. 네, 네. 때문에 거기도 눈치 보잖아요. 어쨌든 뭐 국민의힘 그 영성 만들겠다. 그다음에 기초단체장, 뭐 광역의원, 기초의원, 국민의힘 절반 만들겠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호흡을 맞추겠다라는 얘기의 네. 다른 표현이에요. 근데 저는 이상한 게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국민의힘의 광역단체장 영석을 만들거나 기초단체장이나 광역기초의원 절반을 만들려면 영남에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호남에 집중적으로 출마를 한다 그래서 논리가 잘 안 맞는다. 조국 대표. 어쨌든 때문에 이게 이제 민주당 반응이 싸늘하기 때문에 네. 이거 가지고 계속 고집할지는 모르겠으나 아까 앞서 김근식 교수님 얘기했던 대로 네. 기왕에 그러면 이준석 대표까지 참전시켜서 네. 2대2 태그 매치로 네. 여야 대표 토론을 한번 해보자. 저도 전국 전반에 대해서. 그래서 가만히 있는 이준석 근데 사실 3자 토론은 가능해도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4자는 어려워요. 민주당은 이거를 이미 끝난 이슈로 보기 때문에 들어올 이유도 없고 절대 없다고 보세요. 가능성 0이라고 보세요. 0입니다. 0%예요? 제로인데. 제로예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게 군침이 돌 거예요. 왜 그러냐면 또 3명이 비슷해요. 정치 상황이 처지가. 메신저의 어떤 그런 상황이 존재감 굉장히 하락했거든요. 이준석 대표도 지난 대선에서 하락한 이후로 조국 대표하고 비슷한 처지입니다. 예전에는 이준석 대표가 말하면 회자가 됐는데 네. 별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때 치명상을 입었거든요. 근데 조국 대표도 당내에서 그 성비위 사건 처리하는 것 때문에 치명상을 입어서 메시지가 안 먹혀요.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잖아요. 이재명 대표 끌어내겠다, 아니 대통령 끌어내겠다. 뭐 우리가 황교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셋이 모이면 이 토론은 나름대로 본인들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우리 서영주 소장님의 뇌피셜 잘 들었고요. 아니 저희들 얘기하는 거라니까. 이준석 대표는 한 번도 의견 표명을 한 적이 없는데 최고위원회에서 2대2 하자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뉴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메신저 파워가 대단하다는 거고 사실 지난 대선에서 뭐 10%는 못 넘겼지만 300만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폄하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항소 포기 이슈로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원식 의장 같은 분이 뭐 원내 5단까지 해가지고 이 경제에 대한 이야기나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그런 건 참전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굳이 이렇게 정쟁화된 것을 가지고 참전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이 이슈가 이 중요한 시간에 첫 번째 이슈 할 필요가 없었어요. 될 일이 성사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뭐 다른 이슈 넘어가시죠.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관심도는 굉장히 높다는 건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지금 네 분의 오디오가 계속 겹칠 정도로 상당히 뜨거운 이슈인 것만은 분명한데 여하튼 일단 이 정도 하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두 번째 이슈는 뭐냐? 김근식 교수님이 가져오신 이슈. 마이웨이 정청래 무슨 얘기하고 싶으신 겁니까? 예, 뭐 최근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당정 간의 불협화는 물론이고
당 내부에서도 강경파와 또 지도부 네. 또는 지도부 안에서도 원내대표, 당대표 등등 해서 이러저러하게 전선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시끄러워요. 근데 그 시끄러운데 지금 여러 가지 그 불지를 지르는 것 중에 하나가 정청래 대표의 최근 주말에 이제 전당원 투표라고 했다가 전당원 여론조사로 이름을 바꾼 이른바 이제 당원 주권주의에 입각한 1인 1표. 1인 1표제. 예, 그 제도를 도입하느냐 마느냐 갖고 좀 시끄러운데요. 네. 제가 노상 말씀드립니다만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리스크는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그런 극성 강성 지지층들에 의해서 이재명 정부는 집권 여당과의 관계가 원활치 않기 때문에 가장 큰 지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정청래 대표의 이 마이웨이가 민주당 안에서 어떤 더 불협화를 만들려고 어떤 식의 더 증폭이 될지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 제가 보기엔 쉽게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인 딜레마가 있다고 봅니다. 그 1인 1표제 얘기는 제가 잠깐만 흐름 정리하고 네 분의 의견 더 들을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말 들으시는 분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민주적인 투표 원칙은 1인 1표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그거 갖고서 왜 지금 옥신각신하는 거지? 사실은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1인 1표제가 아니었습니다. 대의원들의 표의 가치를 당원들 표의 가치보다 높게 쳐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당원들이 적은 지역이 있고 많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여론을 좀 골고루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받아들이려면은 대의원들을 두고 그들의 표를 당원 수에 의한 것보다 좀 높게 쳐줘야 중도로 확장도 되고 여론이 왜곡되지도 않고 이럴 것이다. 게다가 만약 당원들 1인 1표로 하면 특정 당원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선거를 치르게 되면 그들에 의해서 또 선거가 왜곡될 수도 있으니 그런 것도 방지한다. 라는 이런 거였죠, 박 의원님. 그동안. 그렇긴 한데 네. 이게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원 제도의 취지는 원래 그런 건데 전국 정당화를 위해서. 근데 이게 또 이제 뭐 당내 이를테면 뭐 보스라든지 개파에 의해서 줄 세우기 수단으로 활용되고 대의원제가 그랬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게 민주적 정당성이 이렇게 당원이 확대된 가운데 있는 거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옳고 그름 차원에서 어떤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 당내 합의 사항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 논란이 나오는 거는 그 합의가 충분하냐 이 문제 제기라고 봐요. 지금 스코어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이쪽은 하자 1인 1표제 가자는 거고 이현주 최고위원이나 혹은 더민주혁신의 그러니까 뭐 전체 다 친명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찐명이라고 할 수 있는 요분들이 반대하는 그런 구도인 거죠. 뭐 이현주 의원의 반대는 왠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친명 쪽에서는 이게 이제 정청래 대표가 레일 까는 거 아니냐. 다음 전당대회에서 다시 재선하기 위한 뭐 이런 어쨌든 의심을 가지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지난번에 이제 당원 여론조사라고 한 거 전당원 투표가 아닌 그 투표율이 낮더라고요. 찬성률은 굉장히 높은데 결국 이제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투표했는데 그거를 이걸 1인 1표제를 추진하는 그런 이제 정당성의 근거로 삼기엔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다른 논의를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실 반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야당일 때하고 여당일 때가 좀 다르다.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다.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당무위 뭐 중앙위 거쳐서 결정이 될 텐데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의도는 알겠어요. 어쨌든 이게 당원 주권 시대라는 취지에 맞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 방향으로 오지 않았냐.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뭐 내가 특별히 틀린 그걸 역진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본인이 뭐 차기 당권이든 이후의 대권이든 그걸 염두에 둔다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이제 경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힘 있을 때 대표가 돼 있을 때 이걸 하자라는 취지는 맞는 것 같은데 명분을 이걸 떨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왔거든요. 근데 명분상 이거를 대의원 제도를 유지하자. 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 보니까 절차 얘기를 하는 거다. 저는 그냥 갈 것 같은데요. 갈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김 교수님 먼저. 우리 당이나 지금 민주당이나 이렇게 좀 극단의 이런 소수 강경파들의 목소리를 키우는데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도 지금 뭐 최근 언론 보도 보면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당심과 민심이 여론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당심을 더 강화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당내에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당원들이 주인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뭐 그것도 저는 좀 반대하는 의견입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공직 후보자들 경선하는 과정에서는 당심만 가지고는 사실은 민심의 바다에서 괴리되면 죽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이 사람을 공직후보자로 뽑는 게 목적이 아니라 뽑아서 그 사람이 본선에서 당선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민심에 맞춰야 되는 건데 당연하죠. 그런 데서도 당심을 강조한다는 우리 당의 그 지금 지방선거 기획단의 의도도 저는 굉장히 불순하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정청래 대표가 지금 이런 많은 반대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네. 박원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연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으려는 거예요. 그거는 그 말은 예.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들의 지지보다 당원 지지로 당대표가 된 사람. 그렇죠. 근데 대의원은 현역 의원들의 지시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봐야 되는 그렇게 거죠. 보이니까. 그러니까 대의원제도 대의원들의 이 파워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일반 당원들의 표를 더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도 사실 당대표 선거 때 예상 밖으로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맞아요. 그런 힘을 받아가지고 1인 1표주의로 해놓으면 다음 연임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정청래 대표의 강성 지지층을 올라타려고 하는 전략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배운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때 이런 똑같은 일을 했잖아요. 네. 변방에서 올라와서 네. 친노하고 친문들 제거할 때 이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렇죠. 이른바 비명행사, 친명행제도 이 방식으로 했고 네.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보고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업자득이라고 봐야죠. 이제 뭐. 친명이 주류가 됐는데 그럼요. 네. 변방에서부터 정청래 대표가 또 친명을 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의도를 보고 계시는군요. 자, 이긴 총장 먼저 말씀 듣고 서 소장님 갈까요? 제가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네. 이번에 의견 수렴 절차 거친 게 한 건이 아니에요. 대의원 권한을 축소하는 것도 축소하는 건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기초광역의원들의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원래는 각급 시도당 위원회에서 설치되어 있는 상무위원회에서 투표로 결정되게 되어 있는데 네. 이걸 100% 권리당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네.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원 당규를 보면 그 상무위원회라는 데가 의장, 그러니까 시도당 위원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구인데 네. 그 의장은 위원장이 해요. 시도당 위원장이. 그리고 그 위원들은 국회의원 단체장 그리고 임명됐던 당직자들 그리고 의장이 지정하는 5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시도당 위원장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근데 이걸 100% 권리당으로 바꾼다라는 것은 지금 전체 시도당 18개의 시도당 위원장들이 거의 다 친명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공천 권한을 뺏겠다라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 풀뿌리 조직부터 자기 조직으로 만들어야 다음 어떤 재선의 당대표로 갈 수 있는 길목을 포석을 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걸 염두하고 이렇게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게 충분합니다. 대선까지도 바라보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자, 이제 침묵하면서 보고 계시던 턱을 괴고 바라보시던 서 소장님의 발언이 궁금합니다. 가야 할 길은 맞아요. 그러니까 당원 주권이라는 그 방향성에 있어서 1인 1표제, 이제 대의원의 역할을 좀 축소하자. 그건 뭐냐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대의원들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 사안 때문에 당의 여러 가지 일관된 당론 방향과 다르게 행동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의원의 좀 권한을 축소하자 해서 쭉 줄여왔습니다. 예. 그래서 20대 1까지 줄였어요. 50대 1도 있었고 70대 1도 있었고 70대 1도 있었어요. 한 표가 70. 그러니까 당원 한 표가 대의원 70표 이렇게 될 때가 있었는데 사실상 저는 가야 할 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오해는 있을 수 있다.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생각해 둔 거 아니냐. 오해를 받을 만한 상황은 맞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급할 필요가 뭐 있냐 그거예요. 왜 이렇게 급하지? 당내에서 지금 목소리 나는 건 가는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 모든 사람이 반대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만 급하게 가지 말자. 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넓게 토론의 장을 열어놓고 수기 과정을 거치자는 거예요. 근데 좀 급해요. 그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아니 근데 아까 박상혁 소통수석 부대표는 이미 2년 전부터 쭉 논의가 돼 왔다. 급한 거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던데요. 2년 전부터 논의가 돼 왔는데 왜 그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겠어요. 이 부분은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보면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축소시켜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정당이라는 것들은 야당과 여당이 다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이걸 했다. 그건 야당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당이 결속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강한 지지층을 가지고 본인이 야당 대표로서 살아남고 또 정권을 잡기 위해서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했다면 지금 집권 여당이에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외연 확장이 필요합니다. 당신과 민심을 일치시켜 나가는 것들이 공당의 활동이에요. 근데 당신과 민심을 이격시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있어서 당내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면 지역에서 대의원들과 그다음에 당원들을 다 포함한 국회의원들은 당심으로만 국회의원 된 게 아니잖아요. 네. 중도층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을 하자는 것이고 지금 박수현 대변인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오해하지 마라. 대의원을 홀대하는 거 아니다. 대의원 역할 재정립 TF도 있고 대의원에 대한 다른 어떤 역할들을 우리가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1인 1표제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조금 더 많은 이 토론 시간을 갖게 된다면 정청래 대표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그 당내 각종 공직 후보나 선출직 그 선출 제도를 보면 네. 당원들을 원내대표 선출하는 데까지 당원들의 투표를 보장을 했어요. 20%. 네. 그리고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데도 네. 당원 투표를. 이거는 전적으로 국회의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던 그런 영역에까지 당원 이제 선출 제도를 보장해 놨기 때문에 네. 거기에 비춘다면 어쨌든 우리를 대표해서 공직 후보에 나설 그런 후보자를 선출하는데 기존처럼 대의원들한테 이렇게 과도한 과중치를 주는 걸 없애자라는 게 무리한 주장이 아니에요. 물론 흐름을 보면 정당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무조건 뭐 1인 1표제 이게 정답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정당의 대의원들은 굉장히 오래된 당원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당에 대한 충성심, 뭐 헌신 이런 것들이 높고 그런 사람들이 당을 오래 지켜온 겁니다.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 이 가중치를 부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당을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다 없애고 최근 들어온 당원까지 포함해서 1인 1표제를 하자는 게 민주적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그럼 당원들이 100% 참여하냐 투표에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당내 뭐 공직 후보 선출이든 뭐가 됐든 한 50% 미만 참여할 거예요. 그럼 목소리 큰 당원들이 참여하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런 당원들이 사실은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의해서 이 정당 내부의 수기 과정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기보다도 김어준 씨 같은 사람한테 휘둘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게 정당의 민주적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거꾸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답이 없는 문제라고 말씀드린 건데 근데 이게 너무 토론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느낌은 뭐 받는 것 같아요. 당 안팎에서. 제가 이제 정치학자라서 좀 말씀드리면 네. 그 미국에서도 똑같은 이게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코커스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네. 정당에서 공직 후보자나 당직자를 뽑을 때는 몇몇의 원로들과 오랫동안 당직을 했던 당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그 사람을 뽑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베트남 전쟁 반대하고 민주당의 어떤 그 국민들의 반정부시가 높아진 그때 즈음해가지고 민주당에서 먼저 이른바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했어요. 네, 네. 당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와서 아이디만 제시하면 그치.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그게 굉장한 이제 참여민주주의를 발흥시키는 것이었는데 이 이후에 이게 한참 진행된 다음에 네. 정치학자들의 그 연구를 보면 그게 꼭 전체적인 국민들의 올바른 참여를 보장한 게 아니었다. 진짜요? 특정 열성주의자들의 과도한 반영이 있었다는 말이 또 나와요. 100% 참여가 어차피 아니니까. 그럼요. 당연히 자기들이 자기 시간 내고 품 팔아서 가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러다가 그러한 외부로부터의 아웃사이더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인기 있는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서 당의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게 대표적인 게 트럼프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라고 하는 이른바 민주주의 하에서 민주주의가 깨지는 이런 불상사를 만들어낸 게 바로 그 당원들이 아무나 들어와 가지고 강성 당원들이 휘둘리는 건데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게이트키퍼 역할을 정당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당원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만 네. 그 정당은 그 정당 본래의 문직 역할을 통해서 잠재적인 독재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한 소지를 걸러주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그렇다고 뭐 한 달 전에 그냥 우리 당비 1,000원 냈으니까 이 사람한테 무조건 준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통일교가 2,000명 들어오든 개딸이 10,000명 들어오든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에서 휘둘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 한 80만 중에 한 40만 정도 표를 받으면 사실은 당대표 됩니다. 우리 당은 40만 중에 한 20만 표 받으면 당대표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대선 후보 뽑히고 그 사람이 투표용지 올라가 대통령이 되면 어떡할 겁니까? 자, 이런 이제 문제의식들을 지금 갖고 계신 건데 어쨌든 오늘 민주당은 당무위에서 요거 가지고선 투표하고요. 여기서 통과가 되면 중앙위가 하나 남아있는데 당무에서 된 게 중앙에서 안 되기도 하죠. 그렇죠. 예, 조금 그렇습니다. 지켜봐야 되죠. 중앙위가 제일 중요하고요. 예. 중앙위 결정 자체에서 저는 이게 중지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당내 의견이 아주 소수의 이견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과반 이상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과반 이상. 지금 더민주혁신회의의 발언을 보면 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하필이면 이 시기조차 이재명 대통령이 G20 해외 순방에 나선 기간이어야만 했는가? 정청래가 순방 중인 이재명 당내 논란에 뭐 끌어들인 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당내 논란에 끌어들인 거 아니냐? 네네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해야 되는지 우연히 반복되면 이게 이제 의도가 보일 수 있다라는 오해가 생기잖아요. 왜 꼭 밖에 나가기만 하면 이슈를 꺼내고 들어와서 흔들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지도부도 조금 신경이 쓰이는지 예를 들면 내란 전남재판부 부분도 전청래 대표가 이건 해외 순방 대통령 끝나고 나서 논의를 한번 해보자 이러게 할 정도로 본인도 신경이 쓰이기는 하나 봐요. 근데 1인 1표제뿐만 아니라 대의원제 축소 그리고 본인의 어떤 연임에 대한 오해들을 지금 이재명 대표 G20 순방을 가리고 있는 건 맞잖아요. 거기에 다 지금 집중돼 있잖아요. 오늘 아침 이슈도 그러니까요. 진짜, 오늘 보니까 조간신문들도 다 그냥 정청래 대표를 덮였더라고. 이재명 대통령 뭐 하는지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쓰긴 쓰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정무적으로라도 이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저는 이제 1인 1표제와 당원들 한 달 된 사람, 2달 된 사람 뭐 폭을 넓히자 좋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까지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당원들로만 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냐 그거예요. 민심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사실상 국민 여론을 여당은 받아들이는 행동을 해야죠. 저는 요런 김장한 선생님의 했던 예전의 얘기 요란한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흔드는 게 민주주의인가 라는 측면에서 정말 요란한 소수만 더 만드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 저 대통령 돌아오고 나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 이슈 일단 보고요. 민주당은 사실 이 이슈 말고도 뒷감당 공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이 얘기까지 하면 본방송 끝나기 때문에 이 뒷감당 공방은 댓글쇼로 좀 넘기고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세 번째 메인 이슈는 서 소장님이 골라오신 이슈인데 국민의힘 얘기. 네. 장외 집회 주말에 장동혁 대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비판적이세요? 아니 장동혁 대표가 그 올바른 장외 투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꼭 민주당 입장에서의 비판이 아니라 국민들이 봤을 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가는 길이 이게 이상한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서 주장하는 다른 시각이 아니라 제도권 밖에서 지금 하는 주장들을 해요. 대선이 끝난 지 6개월 더 지금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겠대요. 그러면 대선 불복입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황교안이래요. 그리고 정광훈 씨랑 가겠답니다. 그리고 표만 된다면 손을 잡겠대요. 윤핵인 세력과. 그러면서 장애투쟁 민생을 돌보겠다. 민심을 듣겠다 하는데 이게 사실상 저는 정상적인 공당의 활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럼 퇴출이 돼야죠. 장동혁 대표의 이 장외 집회, 주말 사이 장외 집회는 부산, 울산, 창원 등지에서 열렸고요. 이재명 정부 규탄 대회라는 이제 이름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요구하겠다. 주말에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쭉 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박 의원님?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분석을 하면 그러니까 지난 전당대회부터 시작해서 100일 됐잖아요. 네. 근데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본인이 존재감과 효능감을 느낄 때가 그렇게 대중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강경한 이 대정부 대여 메시지를 내는 연설을 할 때 가장 효능감과 존재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잘하는 걸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본인이 토론을 잘하면 토론을 하고 싶어 하고 본인이 정책 메시지를 예리하게 내면 그걸 하고 싶어 하는데 장동혁 대표는 정치인 장동혁, 당대표 장동혁으로서 본인의 존재감과 효능감을 거기서 발견한 것 같아요. 대중집회. 그러니까 계속 그걸 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저 대중집회가 별로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아요. 게다가 들리는 얘기로는 제가 가서 직접 보진 못했지만 동원도 그렇게 신동지 않다 그래요. 국민의힘 추산 8,000명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한 4분의 1 보면 됩니다. 5분의 1이나. 그런데다가 이제 국회의원들도 피로도가 있잖아요. 지금 정기국회 중이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지역구 행사 많고 이런데 자꾸 주말마다 장외 집회 나오라 그러니까 짜증도 좀 나고 지난주에도 이제 대중이 참여하지 않는 국회의원들끼리 하는 장외 집회 몇 차례 했잖아요. 있었어요. 점점 숫자가 줄어가지고 나중에 20명도 안 오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제 물론 정치인이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효능감을 느끼는 거 하는 건 좋은데
당대표면 당 안팎의 상황을 살펴서 해당 시기에 가장 정확한 그런 이제 대여 투쟁이나 이 전략을 구사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고려가 없고 지금 아까 이제 정무적으로 헛발질하는 거는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본인이 어쨌든 강한 어쨌든 반여, 반정부, 반 이재명 이 메시지를 낼 때 자기가 가장 존재감이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그러니까 기조를 선회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12월 3일 돼도 못할 거라고 봐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교수님? 이게 이제 밖에서 좀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는 장애투쟁이긴 한데 그래도 좀 무리한 장애투쟁 일정이기도 하고 그럼 어쨌든 대장도 항소폭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이제 모아보겠다는 의도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그런 본래적으로 보이는 거 말고 좀 노리는 또 하나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불안한 게 있는 게 이번 주 27일인가 이제 본회의 열리면 추경호 의원 불체포 특권 이거 체포동의안 표결됩니다. 그럼 다음 주 정도에 이제 구속적 부심 열려요. 그렇죠. 그때가 대충 12월 3일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12월 3일로 모아지고 있고 지금 장동혁 대표 출연 일정 따르면 이 장애투쟁의 마지막이 12월 2일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끝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혹시라도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적 부심 결과 그게 뭐 기각이든 발부든 그리고 12월 2일 날 딱 용인에서 이 장애 집회 끝나고 그랬을 때 뭐가 좀 아쉽냐면 지금 일부 우리 당의 재선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에게 요청한 게 있잖아요. 12월 3일 비상겸 1년을 맞이해서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개헌 반대와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하겠다. 윤 대통령 부부랑 헤어지겠다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당내에서 그런 움직임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그 다이나믹스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요구가 막 분출되는 시점에 장애에서 계속 이런 집회를 열고 추경호 의원이 만약 구속적 부심 결과가 딱 그때 나오면 우리 당이 사실은 국민들께 변화해야 될 시기에 이상한 물타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지금 우려가 좀 있어요. 자, 지금 10초 남았는데 일정상. 이기인 총장님. 장동혁 대표가 고무렵에 윤과 단절하겠다 메시지 낼 것 같습니까? 안 낼 것 같습니까? 아니 어저께 집회 영상을 봤는데요. 윤 어게인 그러면서 부정선거는 민주당 앞에서 이야기합시다 이러고 있는데 뭘 절연을 합니까? 잠깐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 듣고 할 얘기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저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잠시 후 댓글쇼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